네, 안녕하세요. 급한대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 눌림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그 과정에서 좀 코인들의 눌림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면 음봉이 좀 많이 뜬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좀 눌림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이걸 잘 지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러한 눌림목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끝난 다음에는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더 일일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봉을 봐서도 이런 지점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지점까지 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구간들이 현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매집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텀을 천천히 두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일부 매도한 거를 잘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줍줍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구간들이 다 겁을 내는 구간이에요. 특히 또 지금 보면 마운트 곡수가 이렇게 이체했다라는 또 이슈가 뜨면서 사람들이 더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퍼드로 또 물량을 던지면 그걸 누군가는 또 받을 거거든요. 보면은 블랙록도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물량도, 이더리움의 물량도 마찬가지로 좀 희소해질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내가 매도를 할 때는 그 눈앞에 있는 가격 변화들이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의 이제 심리 상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또 퍼드가 발생하면, 이런 퍼드가 생기면 또 같이 팔게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눌리니까 또 여기서 다 팔고, 난 많이 팔았으니까 좀 싸게 살 거야, 이런 보상 심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타점을 제대로 못 잡고 놓치는 경우들, 이런 자리에서 못 잡아서 나는 이런 자리에 올 때까지는 나 매수 안 할 거야, 그러다 올라가면은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기다릴 거야. 계속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조금 덜어내고 물량 받으려고 하고, 내 본 물량들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쉽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할 때 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보다 알트가 비쌀 수도 있고 아니면 쌀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지금이야 중요하지 나중에 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 습관 자체를 이런 식으로 들여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강세 시그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채굴자의 카피출레이션이 종료됐다, 조금 있으면 이제 바이가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강세 지표고, 그 다음에 채굴자들의 수익성 지표를 나타내는 온체인 데이터 퓨엘 멀티플 지수 역시 강세장 시작을 알리는 0.5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최근 몇 달 동안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점도 비트코인 강세를 예상할 수 있는 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당장의 이런 파란불을 보면은 또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여기 그냥 눌림목 살짝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나와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요하지 말고 천천히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눌림목들을 천천히 가려면, 자, 이렇게 보면 타이코 같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오르잖아요. 이런 차트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세이 같은 애들을 우리가 보면요, 세이를 보면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어떤 식으로 눌렸냐라는 이거 밥그릇 형태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된 다음에 얘도 보면은 여기서 이러한 지점들이 한 번 있어요. 그쵸? 이렇게 줄타기 하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구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당하냐면 개미털기를 당합니다. 개미털기를 당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한 개미털기를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흔들기 한 번 더 하고 본격적으로 그때는 고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잡냐는 거죠. 나 눌리기 전까지 안 잡을 거야. 이거를 세이 같은 차트로 만들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여기서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계속 그동안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과정들이 되게 좀 아플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지나고 보면 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개미들이 털리고 개미가 털린 걸 고래들이 잡아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저변동성 96일째에 접어들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주기에서 본 가장 긴 단일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5일 역사적 변동성은 저변동성 구역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을 때는 이때에서 벗어나니까 176일 동안 우리는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면 이만큼이 올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뭐냐, 이러한 지점이 80일이 생기니까 176이면 지금 96일이면 얼마나 더 되겠어요? 이것보다 더 오래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18, 180 이렇게만 돼도 우리는 6개월 정도 동안의 상승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4년 만에 달러 가치가 지금 최소 마이너스 25%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금을 하고 예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일반적인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는 뭐 국채라던가 뭐 여러 가지의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품들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현실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맞물려 가지고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실제로 달러가 이만큼 더 많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25%가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25%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냥 단순히 뭐 저금하면 돼, 적금 들어, 정기예금해 이런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특히 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뭘 얘기한다? 달러의 약세. 달러 약세를 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수출을 더 잘 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맞춰서 원화도 가치가 오르든지 아니면 더 떨어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 통화가 중에 핵심 역할하는 기축이라는 달러가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얘네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통화 정책을 같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덜 떨어지냐의 차이인 거지 가치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영향을 받을 것이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만큼 이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해칭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비트코인이 좋은 역할을 하느냐 안 좋은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괜찮을 거라고 보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물량을 넘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또 한 가지 보면 이더리움 ETF가 오늘 밤에 거래를 시작하는데 거래소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더리움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결국은 점점 희소해질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당장 가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별 움직임이 없고 블랙록이 된다는데 뭐 ETF가 된다는데 왜 변화가 없지? 그리고 마운트 곡선 이체만 된다는 뉴스만 돼도 막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아유 아직 한참 멀었나 보다 이러는데 어느 순간 이 땅 하자마자 갑자기 팍 오릅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움직임에 진짜 미쳤기 때문에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코인을 한 거잖아요. 보세요. 요런 순간들이 끝나고 이 땅 하면 빵 올라가고 빵 올라가고 빵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땅 하면 빵 올라가고 빵 올라가고 빵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하고 보면 늦는다는 거죠. 못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요즘 1일 2영상 올리는 이유는 오전 오후마다 흔들기가 발생을 하고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고 뒤흔들 만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멘탈을 잡고 그 다음에 일관되게 그리고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들을 때마다 좀 내가 멘탈 치유가 된다 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원칙을 세우고 우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